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기습 인터뷰를 했지요.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위원인 정규재 씨와 한 단독 인터뷰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인터뷰 이후에 적지 않은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지만 과연 헌법재판소가 영향을 받을지 이것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오마이TV 박정호 기자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네. 새벽에 춥네요. 나왔죠. 새벽에 나오셨죠? 예. 네. 와 보니까 춥네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기습적으로 아침에 일찍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자, 정규재 씨가 개인 방송을 하는 모양이죠? 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운영하는 네.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보수적인 방송인데요. 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사실 좀 짐작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었죠. 네. 원래는 설 전에 네. 기자들과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정도면 좀 알려져 있었고 네. 또 한간에서는 기자들과 끝장 토론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라는 짐작은 있어 왔지만 네.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1대1 인터뷰로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힐지는 사실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언론에서는 그런 분석이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왜 정규재인가? 그리고 왜 인터넷 방송을 선택했는가? 그러니까 몇 가지 분석 포인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보수적인 논객, 그러니까 자신하고 편한 그리고 자신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기자를 선택해서 그 전체 기자들을 전부 다 불러서 하면 혹여라도 말실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실수를 막기 위한 전략, 전술 아니었냐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사실 지난 1월 1일 네. 그때도 기습적인 기자 간담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성춘재에서 예. 똑같은 장소에서 있었는데요. 네, 그때 15분 전에 기자단에게 청와대에서 알렸습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겠다. 자, 기다리고 기자간담회 계신다. 하자. 예. 이렇게 해서 그때 기자들이 사실 노트북도 못 갖고 들어가고 카메라도 못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당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일었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기자들이 그래 다시 기자간담회 하면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간다. 네. 이런 위기 의식, 그다음에 그런 생각이 좀 강했습니다. 네, 그런 것 그렇기 같아요. 때문에 그런 걸 당하지 않기 위한 그런 포석도 있고요. 네. 특히 어제 25일 중요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그중 특히 박한철 소장의 발언이 예.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네. 3월 13일 이전에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박 대통령 내려야 입장에서는 한다. 예. 내려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지금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론전을 꼭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설 연휴 앞에 네. 그러니까 설 연휴 때 우리가 흔히 명절 밥상머리 여론, 그렇습니다. 민심 이렇게 부르는데 네. 거기에 올릴 만한 자신의 입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 때문에 네. 생각 때문에 이렇게 인터뷰를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TK를 기반으로 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좀 회복을 하고 네. 무너진 지지율을 좀 회복을 다시 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좀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설 민심을 통해서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좀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한 이런 인터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우선 정규재 씨가 제일 먼저 물은 게 그 표창원 국회의원의 그 전시회, 작품 전시회 논란을 제일 먼저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표창원 의원의 박 대통령 풍자 누드 그림 전시 논란 이게 좀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보수층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죠. 이 보수층의 반발에 어떻게 보면 힘을 얻어서 이거를 비판하면서 세월호 7시간 행정 논란까지 여성 비하로 지금 몰고 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요. 박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규재 씨가 국회의원 걸개 그림, 성비하적인 세월호 루머들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뭘 했느냐, 집요하게 묻는 일련의 과정
이런 것은 일각에서는 좀 과도한 여성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다라는 식의 질의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성 대통령이 아니면 또 여성 아니면 그런 비하 받을 일이 없겠죠. 여성 비하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그 부분하고 표창원 국회의원이 불러온 그 논란에 대해 뭉뚱그려서 네. 여성 비하라고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제 뭐 이상한 약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향정. 청와대 의약품대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비아그라부터 시작을 해가 비아그라 88정 뭐 뿐만 아니라 뭐 수면제 막 온갖 그 이상한 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는 전혀 그 신청되지 않았던 약들이 박근혜 정부 그리고 서창석 그 주치원장 시절에 굉장히 많은 약들이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왜 나온 거냐, 누가 먹었냐. 네. 청와대에서 해명한 것들도 상당히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는 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그 비아그라를 산 것도 원래는 무슨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실 때 그 고산병 때문에 네. 산 거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고산병 치료제는 또 있어요.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렇죠.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네. 뭐 전부 내가 뭐 다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어제 인터뷰 뭐 시작부터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탄핵 본질을 비켜간 시중 루머에 대한 네. 문답이 좀 진행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도 나왔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향정 약품 먹었다든지 굿했다든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 약물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굿한 적도 없다.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런 이야기가 네.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했냐면 대통령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면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가 그런 생각을 했다. 근데 지금 탄핵 이렇게 주장을 심판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향정, 굿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꽤 맞춰가지고 마치 향정이나 굿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이슈를 본질과 연계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이런 측면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지금 탄핵과 관련된 지금 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국민의 그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네. 그런 부분, 법치주의 무너뜨린 부분, 여러 가지 5가지 주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송곳한 질문이나 답변이 없었고요. 네. 이런 루머에 대한 뭐 정윤회 씨와 미래했냐 네. 이런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민망스럽기 그지없는 이야기다. 네. 국가의 품격이 떨어진 이야기다. 네. 이러면서 탄핵 심판 사유가 된 여러 가지 것들은 비켜가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네. 이런 거죠. 뭐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17건, 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이 여러 가지 증언들 헌재 증인 출석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기밀 네. 문서가 유출됐다. 이런 것들은 거론되지가 않았고요. 이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국정에 개입한 그런 부분들이 증거를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없었고 이런 시중 루머에 대한 답변 그런 것이 거짓말이니까 네. 자신의 탄핵 심판은 거짓말로 만들어진 네. 기획된 그런 탄핵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게 새롭게 알려졌다. 정규재 씨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지금 태블릿 PC가 네. 두 개예요. 하나는 JTBC가 발견한 게 하나 있고 취재해서 그렇습니다. 발견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 PC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규재 인터뷰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 그러니까 JTBC 태블릿 PC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장시호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에 따르면 네. 삼성과 최순실 씨가 주고받은 거래 내역이 상당히 이메일이 100여 건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전부 간과하고 이건 사실관계가 아니죠.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을 일부가 보수 논객들이 제기하는 것이지 이게 사실로 확인된 것도 아닌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그렇습니다. 답변을 했습니까, 대통령이? 정규재 씨가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새롭게 알려졌다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태블릿 PC에서 많은 자료가 쏟아진 것은 그럴 수 없는데 제가 도움 구한 건 연설 표현 구한 거 홍보적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게 정부이다. 어떻게 많은 이야기가 될까 바로잡아야 한다 해서 바로 잡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PC 조작 가능성 플러스 그리고 대통령이 이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시인했다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정규재 씨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사과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기자회견 통해서 사과한 것에 대해서 그 사과에 대해 이런 충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사과를 하면 안 된다. 그냥 잘못해도 버텨야 한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사과한 것은 태블릿 PC에서 자료가 쏟아졌고 제가 도움 구한 건 연설 표현 구한 거 그런 관점이다. 그러면서 사과하고 넘어갔다 이런 건데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과한 게 뭐 자기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지금 국정농단 그 증거에 대해서 사과한 건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제 정유라 관련인데요.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 지금 덴마크에서 아직도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정규재 기자가 묻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봤냐? 그랬더니 어릴 때 봤고 정유라 이름도 몰랐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유연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고 유라라는 것도 몰랐다. 근데 유진용 장관에 따르면 정유라를 찍어가지고 김종 차관이죠. 정유라라는 정유라를 도와야 된다라고 말해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김종이 얘기한 정유라는 누구고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정유라라는 이름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김종 전 차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정유연 같이 재능 있는 선수들을 위해 그런 영재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 말씀이었다라고 증언했는데요. 어제 인터뷰에서는 뭐 이런 증언들이 거짓말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또 주장을 펼쳤습니다. 뭐 본 적 초등학교 때 봤다, 어릴 때 봤다, 뭐 이런 얘기만 봤다. 하고 정유연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정유라 씨가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땄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 왔어요. 못 봤을 수는 있어요. 대통령이 못 봤을 수는 있는데 물론 사진은 조윤선 장관이 찍었기 때문에 못 봤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몰랐다? 정유라라는 이름 자체를 몰랐다라고 하면 그동안 지금 그리고 그 문체부 국과장 자를 때를 비롯해서 쭉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이 정유라 자체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름조차를 몰랐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도 전부 부인을 했어요. 최순실은 그냥 지인으로서 연설문 표현 정도를 고치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냥 뭐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본인이 혼자 지내니까 그냥 주변에서 좀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그 맥락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최 씨에 대해서 국정농단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을 여기서 펼쳐왔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뭐 사익을 취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 그 부분 내가 잘 몰랐다. 뭐 과오다라는 식의 그 정도까지만 인정을 했지. 최 씨야 자기가 뭐 이른바 뭐 공동 경제 그 채로 활동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특히 아까 유진용 장관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유진용 장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계속 뭐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헌재에서도 폭로를 했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장관으로 재직할 때의 말과 퇴임할 때의 말이 달라지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반면에 박근혜의 여자라고 불리는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거기서 언급을 했는데요. 180도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과하다. 이 조윤선 장관을 구속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까지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과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10,000명에 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만 만든 게 아니라 적군 리스트도 만들었고요. 뭐 별의별 리스트를 다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뇌물을 받으면 처벌을 해야 되지만 블랙리스트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국민들의 이 여론과 감정과는 정말 동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블랙리스트라는 게요. 그
반대파를 척결하는 대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민주공화국에서는 어찌됐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고 네. 토론하고 갈등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과정을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방송에 출연도 못 시키게 하고 영화에도 못 나오게 하고 그런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블랙리스트를 가동했다면 그 자체로 한 축의 국민을 아예 없애려고 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체가 뭐가 문제냐? 뇌물 받은 것도 아닌데 네. 이런 인식, 대통령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인식, 이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4대 개혁 대상 얘기를 꼽았어요. 네. 그러니까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 많은 국민들이 언론, 국회, 노조, 검찰. 이 정규재 씨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소위 4대 개혁 대상인 국회, 언론, 노조, 검찰이 동맹군이 된 듯 대통령을 포위해 침몰시키고 있다.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시는가? 개혁이 과했는가? 개혁이 과했는가? 모자랐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허황된 이야기들이 떠돌다 보니 네.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을 것이다.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합류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체제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예. 최순실 국정농단과 체제에 반대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참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정을 농단한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리고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2012년 12월에 51.6%의 지지율을 받고 당선된 대통령. 그런데 그렇습니다. 알고 봤더니 최순실 씨가 뒤에서 저렇게 했다. 거기에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를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합류했다. 참 어처구니가 이해할 없다. 수가 없고요. 사실 저희가 촛불 민심은 직접 눈으로 확인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13번이나 오마이TV가 네. 이 혹독한 겨울에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체제가 무너질까 봐 나온 우리 그렇습니다. 시민들이에요. 예. 왜 체제에 반대합니까? 그렇습니다. 체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체제가 무너질까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렇습니다. 무너질까봐 네. 혹시라도 이 민주공화국 질서가 그렇습니다. 해체될까봐 걱정돼서 예. 나온 국민들이 천만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 네. 합의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 참 이 인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좀 걱정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또 정규재 기자가 합니다. 네. 이번 사건을 쭉 보면 누군가가 네. 언론 뒤에서 자료를 주고 있거나 스토리를 쭉 만들어가는 느낌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네. 이분 기자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피해갑니다. 굳이 네. 음모라고 말할 건 아니라 하더라도 누가 뒤에서 관리하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세력이 있다고 느끼시냐. 네. 그러니까 음모론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국정농단을 누가 대통령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쭉 진행 과정을 추적해 보면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다. 솔직한 심정으로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자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기획됐다는 겁니까? 탄핵된 것 자체가 탄핵이 누군가가 기획을 해서 자신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한 기획이다. 그런 계속되어 온 음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네. 거짓말을 산더미처럼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뭐 정윤아 씨 뭐 관련된 얘기, 뭐 세월호 7시간 관련된 얘기, 여성 비하라고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작 가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어요. 네. 뭐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있긴 있군요. 마음속에 있나 봅니다. 그 참
기획을 누가 했을까요? 예. 하여튼 이번 사태가 우발적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대통령이 보기에 탄핵 전 과정을 누군가 기획을 했는데 네. 지금 그게 누군지는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획한 사람은 분명히 있다. 네, 네. 이런 거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발적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느낌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얘기는 탄핵의 전 과정이 당연히 우발적으로 된 게 아니죠. 탄핵 전에 아, 그렇죠. 국정농단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농단의 결과로 탄핵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 국정농단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느껴서 1,0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전부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퇴진을 요구한 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이거를 기획을 했다는 걸까요? 누가 있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흔드는 세력 네. 그리고 자신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네. 그런 세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세력 중에서 자신의 이 탄핵 심판까지 끌고 온 네. 그런 주요 인물이 있다라는 건데 네.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네. 그리고 자신을 비판했던 그런 세력들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검에 나가서는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어요. 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출석은 검토한 바가 없다. 그렇습니다. 특검 조사는 임한다. 뭐 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이제 주장을 했는데 네, 광우병과 연동지어서 설명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광우병 사태와 이번 사태 두 가지 모두 근거가 약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재 씨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또 한편에서는 촛불 시위는 광우병 연장선일 뿐이다라는 네. 입장이 나오고 있다. 네. 이런 질의에 이렇게 둘 다 주장이 있겠지만 광우병 사태나 이런 사태 두 가지 모두 근거가 약했다. 그게 비슷하다. 그렇군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007년 5월 10일에 박근혜 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에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에 굉장히 많은 여중생들이 나왔는데요. 네,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찬 간담회 자리였는데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된 시위 사태에 네.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될 일이지 네. 이것은 이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다. 이게 누구의 워딩이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하하. 자,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네. 네. 2007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질책했어요.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고.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2017년 본인의 문제가 되니까 똑같다. 네, 근거가 약했다. 약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 시위에 나간다고 그랬어요? 나갈 생각이 없냐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질문이 네. 있었는데요. 네. 박 대통령은 다 보고 있다. 촛불 집회를 다 보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직접 나가서 육성으로 시위대를 향해서 말씀하실 계획은 없냐라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선을 그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얘기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다. 직접 나갈 계획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촛불 시위에 나갈 생각 없냐는 질문에 네. 선을 그었습니다. 네. 반면 그 보수 집회, 태극기 집회에는 어떤 입장이었나요? 네, 이 정규일 씨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태극기 집회가 요즘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2주 동안에는 태극기 시위가 오히려 많아졌다. 인원 수도 많고 열기도 굉장히 뜨거워졌다. 약간 위로 받으시는가? 어떤 기분인가라고 네. 물어봤는데요. 네. 박 대통령은 촛불 시위 인원의 2배가 넘는 그 정도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왜 눈도 날리고 날씨도 추운데 계속 나오시게 됐는가를 생각한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 법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고생도 무릅쓰고 나오신다고 생각한다. 가슴이 좀 미어지는 심정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보수단체 집회를 취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를 빼앗겼습니다. 네, 당황했어요. 저는 그날. 음, 박정호 기자는 보수단체 집회를 계속 다녔는데 거기 네. 폭력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법치를 지켜야 한다는 분들이 마이크를 뺐습니까? 참 이
말이 안 맞는 네. 그런 박 대통령의 워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 누가 소화하지 말자고 합니까? 그리고 법치 지키자고 탄핵 심판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생각을 하지 않고 네. 그냥 태극기 보수 집회에 대해서 응원하는, 그리고 자신이 응원해 주니까 고생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촛불 집회에 2배가 넘는 정도로 나온다고 말했어요. 이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팩트 체크가 현장에서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되지 않고요. 지금 뭐 경찰에서 추산한 그 인원 정보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경찰의 인원 추산 방식은 아시다시피 네. 최고점에 이뤘을 때라는 거고요. 연인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인가라고는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 추산 인력이나 아니면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항상 뭐 100만이 왔습니다, 120만이 왔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거에 생각을 하고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드에 대한 입장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사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사드 문제 가지고 중국이 뭐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신경질적으로 반응. 네. 나온다라는 정규재 씨의 질문. 질문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중국과도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다, 네. 설명도 하고, 그러나 사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영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이다.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나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는 무조건 들여와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새누리당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네.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후보도 못 내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도 없다. 네. 네. 거기에 좀 웃는 모습을 박 대통령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뭐 그런 새누리당 향해서 그런 네. 결사체가 되면 네. 대선 후보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 네. 둥지가 튼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당원이기도 하죠. 새누리당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네.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드러난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1시간 동안의 이제 자기 주장,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네.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어떤 존재였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네. 뭐 최순실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그동안 나왔었지만은 그동안 박 대통령의 입장은 한결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곁에서 있는, 네.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네. 심부름꾼? 네, 그 정도라고 네. 저희가 볼 수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소소하게 자신의 심부름이나 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봤더니 사익을 추구하고 몰랐다, 자기도.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자신이 관리하지, 그러니까 네. 모르고 지나갔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본인의 불찰이었다. 네, 그런 것을 몰랐던 것, 그런 것에 대한 불찰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상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렇군요. 아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보면 어찌됐든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3월 13일 탄핵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더 이상 국민들이 이 상황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전부 생업으로 좀 돌아가서 나라가 좀 정상화돼야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그 탄핵을 할지 말지. 그 이제 변호인 뭐 이제 잠시 뒤에 저희가 선대식 기자 모시고 또 탄핵 심판 과정 얘기를 들어보겠지만 이 굉장히 피로해지고 있거든요. 벌써 이제 석 달하고 열흘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대통령 결자 해제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제 인터뷰를 보면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인터뷰를 쭉 보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최소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좀 애를 많이 쓴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특히 어제 박한철 소장의 3월 13일 이전에 결론 내야 된다라는 그 발언과 맞물려 가지고 최순실 씨가
특검에 들어서면서 네. 소리를 쳤죠. 그렇습니다. 자유민주 특검이 아니다. 네. 억울하다. 강압 수사 받고 있다. 우리 애들까지 지금 우리 애기까지 손자까지 이런 거는 네. 진짜 너무한 거야.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청소노동자의 외마디가 네. 오히려 국민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줬어요. 아우, 저도 그 영상을 오마이 TV에서 네. 봤는데요. 네. 정말 이 속 시원하게 아까 전 국민을 네. 대변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박자를 딱 맞춰서 예, 전 국민의 대변인을 예. 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그렇습니다. 청소 노동자 분들께 네. 속 시원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지금 헌재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네. 박건철 소장이 그렇게 나오니까 네. 자신이 뭐 중대한 결심할 수 있다, 사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저항 네.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와중에도 지지를 보내주고 응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힘들지만 그 힘이 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자신의 국민은 자신을 비판하고 이 견제하는 그런 국민들이 아닌 자신을 응원하는 그 태극기 보수 단체의 그 사람들을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100%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 국민을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책과 비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네. 논쟁하는 국민들은 국민이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네. 생각마저 드는 아침입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 앞으로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헌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저희가 잠시 뒤 선대식 기자 모시고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